네, 안녕하세요. 윤세연입니다. 오늘은 고야 도미넌스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자료는 신규분들을 위해서 고야 도미넌스가 어떤 거다라고 해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야 도미넌스를 기본적으로 신규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한 번 정도 설명을 듣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예 이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야 도미넌스가 어떤 건지 이제 저희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고야 리스트, 고야 차트를 보겠다고 OTP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메인 화면, 첫 화면이 뜨게 되는데 우리 급하신 분들은 이 화면 패스하고 나 오늘 XRP 롱, XRP 숏 어떤 거 들어갈까 이렇게 종목에만 이제 연연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습관처럼 좀 루틴처럼 하셔야 돼요. 이 도미넌스의 이 메인 화면을 내가 이제 보시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틴처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맨날 패스하는 버릇이 들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 처음부터 아예 습관처럼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첫 화면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미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하루의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 알트를 들어가는 게 좋은지, 비트코인을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더를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렇게 내가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좋은지 좀 알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비트코인, XRP 이렇게 거래하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장의 흐름, 지금 점유율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래를 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너스는 우리 초보이신 분들 습관처럼 매뉴얼처럼 그다음에 내 루틴처럼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첫 화면 이렇게 뜨고 이 화면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데, 그렇네요. 제가 지금 오후 5시에 로그인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노트북이던, 집에서 이렇게 켜놨을 때, 그냥 이렇게 켜놓게 되면 저는 5시에 켰나 봐요. 이렇게 5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5시에 이 자료를 보게 됐었나 봐요. 그러면 내가 6시에 보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내가 7시에 다시 한번 또 이 차트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새로 고침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어, 노트북에서는 요 상단, 왼편 상단에 이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7시 자료로 업데이트가 됐고 현재 아직까지 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요 도미넌스 자료는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에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는 아마 로그인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핸드폰에서는 한번 아래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새로 고침이 되고 노트북에서는 이 부분, 요 왼편 상단을 항상 새로 고침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거래에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고야 도미넌스. 이렇게 고야 도미넌스가 있고 마켓 도미넌스가 있어요.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45개의 코인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 리스트에 점유율들을 환산해서 그 값을 이렇게 값을 요 왼편에 나타낸 건데요. 지금 현재 요 왼편에 41.6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41.6포인트. 현재는 41.6포인트. 근데 1시간, 요 점 하나에 1시간이거든요. 1시간 전 5시, 그러니까 지금 아직 7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6시에는 41.6포인트, 그 다음에 5시에는 44.2포인트,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지금 요때 많이 빠졌었던 요 시간이 9월 10일, 오늘 오전 10시에 10포인트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이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점수로만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참고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41점, 이 41점이 위에서 내려온 거냐, 밑에서 올라온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41포인트는 전 시간 대비 한 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41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좀 빠졌다,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41점 부근 이익인데 전 시간 대비 이렇게 상승을 했냐, 하락을 했냐, 요게 되게 점유율은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40점인데 밑에서 올라온 40점이냐, 위에서 내려온 40점이냐에 따라서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업데이트가 너무 너무 멋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저희가 전 시간 대비 이게 어떻게 됐더라? 이걸 항상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요 차트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눈으로 시각화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전 시간 대비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전 시간 대비 똑같은 이렇게 같은 점수이더라도 전 시간 대비 하락을 한 점수이냐, 상승을 한 점수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서 92포인트를,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이쪽에 나오거든요. 9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 시간 대비 전에는 63.45%였는데 92.6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 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포인트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20포인트, 그러니까 20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상승 구간이 나와줬는데, 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이. 20포인트 됐다가, 요 밑에는 7포인트, 그 다음에 좀 더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몇 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요 20포인트랑 마이너스 20포인트, 요 사이에서 도미넌스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장이 우리 고야 345개 코인 중에 많은 비중이 횡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20에서 50포인트, 지금 현재는 50포인트까지 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40포인트 언저리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살짝 도미노스가 빠지고 있고. 근데 20에서 50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면, 조금 상승하고 있구나. 장이 조금 활발하게 반등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포인트. 벌써 마이너스.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0포인트야, 마이너스 20포인트야, 뭐 마이너스 60포인트 그러면 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막 들어가서 롱 포지션을 막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해서 가는 방향, 오를 땐 오르는 거, 내릴 땐 내리는 방향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포인트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60포인트 이상, 요때가 이제 60포인트 이상이 되는 포인트예요. 이 60포인트 이상일 때는 굉장히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우리는 차트가 무조건 헐헐 날아갈 수 없죠. 많이 상승했으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포인트 이상 이렇게 100포인트가 넘어간다라고 보면 과매수가 돼서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조금 먼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60포인트 이하, 마이너스 100포인트, 막 120포인트 굉장히 저점을 향해서 다다랐다라고 하면 과매도 구간이어서 이제 상승의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숏 포지션을 들고 있다? 근데 도미너스가 마이너스 120포인트,
130포인트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시면, 아, 과매도 구간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저점을 향해서 내달렸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는, 숏포지션 정리하고, 롱포지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미넌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장의 흐름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장의 흐름이 좀 하락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고 도미너스 점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장의 흐름이 조금 조정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구나. 내지는 굉장히 급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은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서 내 포지션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에 조금 확률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시간대는 좀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시 8분이어서 제가 한번 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래서 도미넌스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켓 도미넌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로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7%. 그럼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지? 많은 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나 사람들이 총 100%,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내가 내 지갑에 10,000달러가 있는데, 내가 과연, 비트코인을 매수할지, 이더리움 매수할지, 엑스알피를 매수할지, 예를 들면, 이런, 비율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 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뭘 샀느냐,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느냐, 점유율이 어느 쪽에 더 높아지고 있느냐를 보여지는 게 이제 마켓 도미넌스인데, 그냥 수치로 비트코인이 57%를 점유하고 있어. 탑10이 15%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되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차트 모양을 클릭하시면 점유율을 눈으로 좀 시각화시켜준 이 차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점유율이 57.68포인트 정도 됐다라고 하면 쭉 빠져서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7.22 뭐 우선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한 3시간 상간에는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유율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사실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다가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굉장히 이제 좀 큰 점수 폭을 두고 있지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승에 이렇게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유율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탑10을 보도록 할게요. 탑10은 어떨까요? 탑10은 시가총액 높은 좀 탑10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탑10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유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시죠? 점유율이 이쪽에서 지금 14.69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전전 시간에 14.88%까지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지갑에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비트나 이더보다는 탑10 종목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수익이 조금은 더 빠르게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그 코인이 조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락세를 타고 있는 걸 내가 굳이 들어가서 롱포지를 잡는다던가 이렇게 포지를 잡기보다는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점유율이 좀 높은 종목들을 선택해서 거래를 하실 때 수익을 보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탑10의 종목이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져서 오늘은 탑10 종목을 거래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오늘은 횡보를 여기서 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탑10 종목을 거래했을 알트 쪽을 거래했을 때 좀 수익을 보는 게 좀
더 빨랐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알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펌핑이 나왔지만 도미넌스가 굉장히 횡보의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금 USD 점유율을 보여드리면 USD 점유율이 뭐냐면 내 지갑에 있는 현금 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인 거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지갑에 현금이 이렇게 쭉 빠졌다라고 보시면 현금이 어딘가로 나간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던 XRP를 사던 도지를 사던 이더를 사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어떠한 코인을 샀기 때문에 지갑에 현금 보유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더에 점유율이 빠진다라는 건 장에 그 현금이 풀리고 있다. 그러면 점유율이 빠지면 사람들이 어딘가에다가 돈을 썼다는 건데 어딘가에 돈을 썼을까? 점유율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써서 무언가의 코인을 샀구나라고 보면 비트코인은 점유율이 빠졌고 몇 시간 상간에 올랐지만 어쨌든 빠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빠졌고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딱히 상승의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탑10 봤더니 탑10의 도미넌스는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알트도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더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많은 사람들이 탑10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탑10 종목에 돈을 막 투입을 했어. 그러면 탑10 종목의 거래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신 분들은 거래량이 나와주는 종목을 빨리빨리 거래해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점유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오늘 거래를 해야겠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지는 내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건데, 지금 좀 많이 도미너스가 빠지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걸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시그널이 좀 바뀌는 상황을 기다린다던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미넌스 점유율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여러분들이 꼭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시장의 흐름을 모르시고 무작정 거래를 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투자를 큰 그림을 보고 거래를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의 흐름을 조금 크게 보고 시선을 조금 크게 멀리 보시고 거래를 하시게 되면 내가 당장 타점이 정교하지 않더라도 장의 흐름이 좀 롱추세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지금은 당장 물리더라도 롱으로 추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 내가 빠르게 풀려나고 수익 보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장의 흐름은 지금 롱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흐름을 모르고 현재 시그널이 S여서 그저 S라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익절 타이밍을 놓치시고 롱 추세로 넘어가면서 불리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의 흐름이 지금 상승의 장으로 가고 있는지, 하락의 장으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 횡보의 장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 도미넌스를 이용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야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고야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고야 시그널은 어떤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고야 시그널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고야 시그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저희 코인 시세, 스코어, RSI, 시그널, 트렌드, 이렇게 있는데, 코인 시세는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코어 차트에서 이 코인 시세 빨간 선이 시세, 파란 선이 스코어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인 빨간색 선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점수가 올라갔는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코인 시세가 올라가.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232 종목,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이 113 종목,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1시간 상간에, 1시간 상간에 조금 오른 코인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스코어, 스코어는, 스코어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파란색.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이격이 없죠. 그래서 이격이 없어서 제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 도지로 한번 봐드릴게요. 도지로 이제 스코어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인 시세 1시간 상한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점 하나에 1시간. 그래서 코인 시세가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파란색. 이게 스코어인데 스코어 점수가 상승을 한 종목, 여기 이렇게 하락한 종목. 1시간 상간에 상승을 했냐, 하락을 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스코어 점수가 상승한 종목은 117. 그 다음에 다운, 하락한 종목이 188 종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RSI, 롱인 종목이 288 종목, 그 다음에 숏인 게 57 종목 되는데, RSI는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차트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시그널 RSI라고 해요. 이 아래쪽에 롱이야, 숏이야, 롱이다, 숏이다, 롱이다, LS 이렇게 아래쪽에 시그널을 주어지는데 지금 1시간 상간에 S인 종목과 L인 종목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RSI 시그널이 현재 1시간 상간에 롱인 게 이렇게 훨씬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시면 돼요. 그래서 RSI가 롱이 이렇게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 추세가 조금 상승 조정이 위쪽으로 좀 많이 났다라고 보여지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그널, 캔들에 나타낸 캔들 시그널 L1, 2, 3 요거 있죠. 그 시그널이 롱인 L1, 2, 3가 1시간 상간에 있던 종목들이 265 종목, 그 다음에 쇼신 종목이 80 종목이 된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 아래쪽은 RSI 시그널, 이 캔들에 부여진 시그널 캔들이 L1, 2, 3 앞에 L자 붙은 애들이 요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숏을 나타내는 앞에 S자 붙은 시그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80 종목이 된다라고 보여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냥 시각화 시켜놔서 저희가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점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 점점점 먹어 들어온다. 그럼 장의 흐름이 숏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점점점 파란색이 빨간색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롱 추세가 굉장히 더 강하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시그널이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트렌드는 저희가 여기 트렌드를 나타내드리고 여기 프리미엄 차트에서 트렌드 클릭. 그럼 얘는 위로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고 있냐, 아래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냐, 요걸 나타내는 건데, 트렌드 방향이 롱인 방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 309 종목, 그 다음에 좀 아래로 향하고 있는 종목이 36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지는 내가 장의 흐름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를 다 분석해서 뭔가를 하기 어려우시니까 초록색의 점유가 더 많이 되고 있는지 빨간색의 점유가 굉장히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시고 내가 지금 점유가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굳이 숏 포지션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장의 흐름이 전부 다 이제 숏을 향하고 있는데 굳이 롱 포지션 잡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장의 흐름대로 포지션을 잡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나타나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야 시그널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해석을 해서 거래하는데 이제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시그널과 RSI 요 라인을 좀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그널, 캔들 시그널이 L1, 2, 3인 종목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현재는 265 종목이 캔들 시그널 L1, 2, 3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종목이 265 종목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RSI 켜드릴게요. RS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놨을 때, RSI 시그널 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288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RSI 시그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아래쪽에 RSI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RSI가 13을 막 유지하다가 이렇게 점수가 팍팍팍 RSI 점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의 개수도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개수가 어떤 거를 영향을 주냐면 이제 여기에서 100개 이상 오르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RSI 롱이라는 그 개수가 100개 이상 오르면 이제 반등이 나오겠구나. 반등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170개 이상. 현재는 이렇게 170개 이상이 되죠. 170개 이상 오르면 상승을, 굉장히 조금 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쭉 빠지게 되죠. 100개 이상 이렇게 쭉 빠지게 되는데 100개 이상 빠지면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이 고야 라인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상승을 하게 되면 고야 라인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하겠다. 항상 모두 이제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쭉 점수가 빠졌고 이 초록 시그널 개수가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고야 라인까지는 조정을 받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 이상 빠지면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170개 이상 빠지게 되면 장이 좀 하락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흐름의 이 시그널 라인 차트는 이걸 가지고 내가 굉장히 뭔가 타점을 잡는 거에 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 장의 흐름을 아까도 중요하지만 장의 흐름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흐름을 아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좁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 그 RSI가 이렇게 많이 숏으로 지금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근데 이 시그널이 따라서 쫓아서 움직인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럼 고야 라인까지는 얘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RSI 시그널이던 굉장히 낮은 점수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RSI가 반등을 딱 시켜주죠.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100개,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요때는 고야 라인까지는 조정이 나와 주겠다. 상승을 하겠다. 근데 얘가 조금씩 시그널이 지금 조금씩 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그널이 점점점 상승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100개 이상이 늘었죠. 이렇게 늘 경우에는 추세가 상승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렇게 RSI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그널도 그렇고 조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것만으로는 조금 장이 살짝 하방으로 조정은 받았지만, 횡보를 좀 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RSI 시그널이 이렇게 라인이 밑으로 확 빠져지고, 그리고 시그널이 점수를 한
포인 100개 정도가 쭉 빠지게 되면 장이 조정을 받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RSI가 좀 상승을 위로 이렇게 틀어준다. 틀어주고 시그널도 좀 움직여준다라고 보면 장이 좀 상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 라인 차트 이용하시는 거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 얘는 아직까지 롱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RSI가 굉장히 많이 빠져줬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내가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던가 고야 라인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시그널이 RSI 시그널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미넌스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요 도미넌스 도미넌스 파트, 그 다음에 고야 시그널 파트, 그 다음에 라인 차트, 요렇게 세 가지를 항상 좀 루틴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내가 지금 아까 오전에 해석을 했었는데 오후에 또 거래를 하려고 해. 그러면 다시 새로 고침하셔서 무조건 새로 어, 유입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장의 흐름 오전에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흐름인가라고 꼭 루틴처럼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비트가 어떤 시그널이고, 지금, 캔들 시그널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비트의 흐름을 확인하시고 타점을 잡으신다고 하시면, 크게 타점 잡는데 어렵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타점을 잡고 마이너스를 살짝 약손실을 보시더라도 심장이 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대응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미넌스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